오늘은 퓨전 360을 이용하여 간단한 제품을 모델링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튜브 스퀴저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튜브 물체들을 꽉 짜주는 간단한 제품입니다. 먼저 퓨전 360의 메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위에 부분은 아이콘들이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에는 카메라 보는 시점들이 있고요. 왼쪽에는 디자인 히스토리가 있는데요. 이 원점에 있는 눈을 딱 뜨게 하면 이렇게 XY 평면이 보입니다. 그리고 세모 버튼을 누르면 원점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X축이 보이고 Y축이 보이고 Z축이 보이고, 그 다음 XY 평면이 보이고 XZ 평면이 보이고 YZ 평면이 보입니다. 안 보이게 하고 싶으면 이거를 눈을 감으면 다 사라집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죠? 다 보이게 하고 싶으면 다시 누르면 보이고요. 그 다음 카메라 시점 본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면도라고 있는데요. 이걸 누르면 꼭대기에서 보는 듯한 화면이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화살표를 누르면 앞에서 보는 정면도가 보여지고요. 그 다음 세모를 누르면 우측면도가 보입니다. 우측면도는 오른쪽에서 본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 한 번 더 누르면 배면도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뒤에서 본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누르면 좌측면도가 나오는데, 이건 당연히 좌측에서 본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 밑에서 보는 게 나오는데, 이거는 밑면도가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런 모서리를 또 누르면 대각선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마우스 휠을 돌리면 확대를 할 수도 있고 축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키보드에 있는 Shift 버튼을 누르고요. 마우스 휠 버튼을 동시에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움직이면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시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자주 쓰게 될 건데, 여러분들 연습해서 익숙해지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Shift 버튼을 누르고 마우스 휠 버튼을 동시에 누른 다음에 움직이면 카메라 시점이 변합니다. 그다음에 기본적인 거는 이렇고요. 이제 모델링을 하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원통을 모델링 해볼 건데요. 먼저 퓨전 360에서는 평면을 선택을 한 다음에 그림을 그리고 그것을 돌출을 시키면 기본적인 3차원 모델이 완성됩니다. YZ를 선택한 다음에 스케치 작성이라는 이 아이콘을 누르면 카메라 화면이 바뀌어지면서 위에 아이콘들도 다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지름이라는 요 원이라는 명령을 한번 누르고 그 다음에 원점을 누른 다음에 한 번 더 클릭을 하면 이렇게 원이 그려집니다. 이 원은 파랗게 되어 있는데요. 이건 치수가 아직 들어가지 않고 위치가 정확하지 않으면 막 이렇게 되는데, 치수를 넣어서 시커멓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선생님은 7mm, 직경 지름을 7mm로 만들면 이렇게 작아지는데요. 이 마우스 휠 버튼을 돌리면 이렇게 확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원이 생겼는데, 시커멓게 됐다는 것은 아주 잘 됐다는 뜻이에요. 완전 구속이 됐다 그래서 치수도 정확하고 위치도 정확하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스케치 마무리라는 단추를 누르면 이렇게 3차원 평면 중에 원이 하나 그려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콘들이 바뀌었는데, 여기서
돌출이라는 이 명령어를 누른 다음에 이 화살표를 당기면 이렇게 원기둥이 생기게 됩니다. 이 원기둥을 얼마까지 만들 거냐면 선생님은 60을 했어요. 그래서 60이라고 입력하면 자동으로 이런 원통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들 이거 하나 했으면 이걸 응용해서 또 많은 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원통에다가 네모난 부분을 또 만들어 볼 건데 어떻게 만들면 되냐면 이 원통의 끝부분 평면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원통이 한 면이 파랗게 됩니다. 그 후에 스케치 작성을 누르시면 다시 아이콘들이 모양이 바뀌고 또 화면이 바뀌게 됩니다. 이거를 옆에서 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이 원통 끝이 있는데 이 끝에 평면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어떤 그림을 그리겠다 이런 뜻이 됩니다. 여기다가 네모를 그릴 건데요. 그러면 작성에서 직사각형, 중심 직사각형을 누르고 그 다음에 중심을 누른 다음에 또 바깥에를 누르면 이렇게 네모가 생기는데 파랗게도 됐습니다. 이 파랗다는 것은 치수가 아직 명확하지 않아서 파랗게 되는 건데 여기다 치수를 넣으면 까맣게 됩니다. 22라고 딱 넣으면 세로 부분이 까맣게 됐죠. 그 다음에 높이를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높이는 아까 원지름이 7mm니까 네모도 7mm로 이렇게 하면 원과 접하는 네모가 생기고 까만 네모가 생깁니다. 그런 다음에 스케치 마무리를 하시고 또 보면 3차원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졌는데 이 돌출을 눌러서 3차원 덩어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22mm 하고 이건 접합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원통하고 네모를 합치겠다라는 뜻이고요. 새 본체가 있는데 새 본체를 누르면 원통과 네모가 분리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합쳐야지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접합을 눌러서 확인을 눌러서 하나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세모를 선생님처럼 본체의 세모를 누르면 본체가 하나 생기는데 이게 파란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밑에 스케치가 보이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그림 그린 것들이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그럼 대강 모양이 됐는데 중요한 점이 있어요. 그 튜브 스키저에 튜브를 꽂는 부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는 홈을 파야 됩니다. 그래서 홈을 파는 방법은 이 끝에 원통 부분을 선택한 다음에 스케치를 딱 눌러요. 그런 다음에 마찬가지로 직사각형, 중심 직사각형을 눌러서 이렇게 대강적으로 네모를 그려주고 치수를 넣어줍니다. 세로는 이 원 지름과 똑같이 7mm, 그 다음에 가로는 1.5mm 이렇게 하면은 전체를 팔 수가 있는데 끝에 부분을 또 남겨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남겨두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를 막지 않으면 튜브가 일로 관통이 돼가지고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걸 막는 건데 선을 하나 긋고 치수를 넣었는데 한 1mm 정도 이렇게 넣어봅니다. 스케치 마무리를 하면 약간 열쇠 같은 모양이 되는데 여기서 이 부분을 홈을 파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돌출을 누르고요.
다음에 파고 싶은 부분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밀어주면 됩니다. 얼만큼 밀면 되냐 하면 이 끝에를 누르면 이렇게 전체가 60mm 길이의 홈이 파집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 잘라내기를 안 하고 접합을 한다. 그러면 이제 별 의미가 없겠죠. 그 다음에 뭐 새 본체를 만들어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는 홈을 파야 되니까 이 잘라내기 명령어를 씁니다. 그러면 어떠한 고체의 부분을 파낸다, 그런 뜻입니다. 잘라내기를 눌러서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중간이 싹 없어졌어요. 그래서 파졌고요. 대강적인 모습이 완성이 됐는데 또 중요한 점이 있어요. 이거를 사람이 손으로 만지는데 이 모서리들이 90도기 때문에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목깎기라는 명령을 눌러서 다듬어 볼 건데요. 이 모서리들을 눌러주면 파란색이 된 부분을 이제 깎을 준비가 됐다는 뜻이고요. 그럼 여기다가 얼만큼 둥글게 할지 치수를 넣어 봅니다. 한 3mm 정도 할 수도 있고 뭐 4mm 정도 할 수도 있는데 선생님 4mm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됐죠. 그런 다음에 또 이 부분도 둥글둥글하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목깎기를 누르고 이 모서리를 선택하고요.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만들고 싶은 거는 다 선택합니다. 그럼 파랗게 된 부분을 둥글게 할 준비를 됐다는 거고, 한 2mm 정도로 이렇게 만들면 둥글둥글하게 됐어요. 그래서 손이 다치지 않을 정도로 다듬어졌습니다. 자, 이러면 그 세 가지 부품 중에 하나를 완성을 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또 저장을 한다는 게 중요한 건데, 저장을 안 하면 프로그램이 갑자기 종료되면 사라져서 다시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장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저장 버튼을 누르고요. 이름을 짓는데 영어로 지면 좋습니다. 한글로 지어도 상관없는데 한글로 지면 나중에 프린트할 때 제목이 이상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선생님은 튜브 스퀴저하면 움켜지다 이런 뜻인데, 선생님은 튜브 스퀴저 뭐 O 이렇게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장을 누르면 여기가 제목 없음이라는 상태에서 이름을 지어준 대로 여기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저장을 눌러보면 이렇게 튜브 스퀴저라고 이름이 바뀝니다. 그럼 저장이 돼서 언제든지 다시 불러와서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본체를 만들어 볼 텐데, 본체는 이 YZ 평면을 선택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만든 본체 1은 안 보이게 해볼게요. 우리가 작업하는데 잘 안 보이거나 할 수 있어서 감춰서 안 보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스케치도 감추면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런데 다시 보이게 할 수도 있고요. 다시 감출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YZ 평면을 선택을 하고요. 옆에서 모양을 대강적으로 만든 다음에 쭉 늘리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옆에 모양만 잘 작업을 한다면 뭐 완성이 거의 80% 정도는 됐다고 할 수가 있어요. 스케치 작성을 누르고요. 이제 옆에 모양을 만들 텐데 먼저 중심선을 하나 그어 봅니다. 이렇게 선생님처럼 중심선을 긋고 선을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면 이렇게 여러가지 글씨들이 나오는데, 법선, 중심선 이렇게 나오는 것을 누르면 선이 약간 점선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기준축을 하여 대칭으로 하여서 한쪽을 만든 다음에 요 미러 명령을 써서 똑같이 만드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이 미러가 좌우 대칭 작업을 할 때는 매우 편리해요. 그래서 이제 한쪽 부분을 만들 텐데, 여기 명령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 명령어도 있고 네모 명령어도 있고 동그라미도 있는데, 우리는 선 명령어를 사용해서 그려볼게요. 이 모양은 선생님이 그 손 스케치로 대강 그린 다음에 이거를 치수화 시킨 거예요. 처음부터 이 치수가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 치수가 좋겠다 싶어서 나온 거고, 일단은 사용법도 알아보는 겸으로 해서 선생님처럼 치수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걸 만들 때는 자유롭게 해도 됩니다. 자, 선생님처럼 치수를 넣으면 파란색에서 까만색으로 변하는데, 이거는 아까도 말했듯이 완전 구속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아주 컴퓨터가 잘 알아듣겠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선을 하나 또 그어서 높이를 지정해 줍니다. 치수를 넣어서 한 10mm 정도 이렇게 합니다. 이 밑에 부분이 약간 넓어야지 이게 넘어가지 않아서 약간 A자 형태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세 번째 선은 약간 기울입니다. 이렇게 기울이면 대각선으로 선이 나오는데, 파랗다는 것은 아직 치수가 안 들어갔다는 거죠. 치수를 넣으면 되는데, 치수를 넣으면 이렇게 대각선으로 넣는 방법이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세로를 넣는 방법이 있고, 또 이렇게 가로를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로를 먼저 넣어 볼게요. 세로는 얼마로 하냐면 한 35mm, 가로는 이렇게 11.5mm로 이렇게 하면은 파란색에서 검정색이 되는데, 이거는 선이 확실히 됐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선을 하나 더 그어 볼게요. 이렇게 긋고, 여기 보면은 선 다음에 점이 있는데 이게 하얀색이 되는데, 여기서 치수를 정확히 넣으면 이 점이 까맣게 됩니다. 그럼 11.5mm라고 넣으면 여기 보면은 점이 아까는 파랬는데 까만색으로 됩니다. 이것도 점이 완전 구속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선을 또 대각선으로 그어 봅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데, 이 부분이 그 튜브를 얼마나 납작하게 할까라는 것을 결정짓는 치수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몇 번 해봤는데 그 간격이 한 1mm 정도 되면 뭐 잘 되는 것 같다고 판단이 되어서 한 1mm로 간격을 지정하기 위해서 이 선을 치수를 넣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약간 치수가 틀렸네요. 10mm로 바꾸면 이렇게 중심선으로부터 0.5mm가 떨어집니다. 이걸 재보면 측정을 해볼게요. 선생님이 측정을 하면 여기 딱 보면 0.5mm라고 나와요. 그러면 반대편을 대칭으로 시키면 0.5, 0.5 더하면 1mm 간격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튜브가 납작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로를 넣어 볼 텐데, 세로는 4mm 정도 넣고요. 그 다음에 선을 또 길이를 넣겠습니다. 이렇게 넣고 이제 중간 부분도 또 넣을 텐데, 선 명령어를 클릭해서 그려줍니다. 그런 다음에 길이를 또 넣어주고요. 길이는 12.5mm. 그 다음에 선의 위치, 이 원점으로부터 높이가 얼마냐 하는 건데, 이거는 1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라는 것을 그려볼 텐데, 호는 원을 부분적으로 나눈 거예요. 여기 호 명령어가 있고요. 중심점 호라는 게 있는데, 중심을 먼저 그리고 그 구부러진 부분을 나중에 그리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중심점 호를 누른 다음에 이 중심선에 아무데나 클릭을 하고 점을 이렇게 누르고 한 88.2도 정도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호가 그려집니다. 근데 호가 또 파란색이에요. 이 파란색은 위치가 명확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위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치수를 넣어줍니다. 이 치수를 이 원점으로부터 이렇게 넣어주는데 25mm로 이렇게 넣으면 또 까맣게 됐습니다. 까맣게 됐으면 아주 잘 됐다는 뜻이에요. 선을 또 누르고 닫으면 이렇게 폐 곡선이라는 게 생겨지는데, 폐라는 거는 닫혔다라는 뜻이에요. 닫혔다가 뭐냐면 이렇게 선이 뚫린 데가 없이 선으로 둘러싸인 하나의 면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 선으로 닫아서 면을 만든 다음에 그 면으로 3차원 물체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면이 닫혀지지 않으면 3차원 물체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닫히는 게 중요하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 미러라는 명령을 써가지고 왼쪽도 똑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객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대칭 복사할 부분을 선택해 줍니다. 이렇게 파란색으로 나타나는데, 보면 왼쪽에 선이 그려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밑에 선택하면 또 여기 생겼고요. 그 다음에 가장 하단 생겼죠. 그 다음 미러선은 요거 가운데, 이 기준점이 되게 중요해요. 어디를 기준으로 거울처럼 대칭을 만들 거냐. 그래서 요걸 없애면 대칭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러선을 선택한 다음에 가장 처음에 그렸던 선을 딱 누르면 이렇게 반대편이 나타나고, 확인을 누르면 이제 완전히 나타납니다. 그러면 똑같이 쌍둥이처럼 생긴 거예요. 그런 다음에 스케치 마무리를 단추를 누르면 이렇게 XYZ 평면에 그림이 그려졌고, 이거를 돌출을 눌러서 이렇게 늘리면 거의 전체적인 모습이 완성이 됩니다. 이 길이는 한 -60으로 하면 이렇게 완성이 되는데, 60으로 한 이유는 뭐냐면 이 치약 너비가 대략 한 60mm 정도 되더라고요. 6cm. 그래서 이렇게 6cm로 했고요. 모양은 대강 비슷한데 이제 해야 할 작업이 뭐냐면 이 날카로운 부분을 약간 또 다듬어 줘야 돼요. 그러면 이 목깎이라는 거를 눌러 가지고 둥글게 하고 싶은 모서리들을 이렇게 선택합니다. 그러면 파랗게 되는데, 둥글게 될 준비가 됐다는 뜻이고, 3mm를 하면은 이렇게 조금 되는데, 만약에 한 8mm로 했다 그러면 엄청 둥글게 되겠죠. 선생님은 한 4mm 정도 했습니다. 둥글둥글하게 돼서 사람이 손으로 집어도 베이거나 이런 일이 없겠죠. 그다음 또 중요한 데가 있는데, 여기 부분이 또 날카로워요. 그러면 튜브들이 찢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둥글게 하는데, 당연히 목깎이를 눌러서 이 모서리들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값을 넣으면은 이렇게 2mm를 넣었는데 둥글게 됩니다. 그러면 치약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여기서 눌리면서 말리는데 이게 이제 찢어질 염려가 없죠. 그런 다음에 중간중간에 저장을 또 눌러줍니다. 컴퓨터가 종료가 되면 없어지니까요. 그리고 이제 둥글둥글하게 됐는데 또 모서리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둥글둥글하게 해볼게요. 필렛 목깎기를 또 눌러서 이 모서리를 또 선택하면 파랗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반대편도 마찬가지예요. 모서리를 선택하고 값을 입력하면 이렇게 둥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둥글둥글하게 돼가지고 이제 사람이 잡아도 괜찮습니다. 이제 많이 완성이 되었는데요. 이제 세부적인 작업을 또 해볼게요. 이제 이쪽 평면을 선택해서 여기를 약간 팔 건데요. 우리가 이 튜브 스퀴저에 세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튜브를 돌리는 부분, 열쇠 같은 거, 그리고 이 본체 부분, 그 다음에 스프링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고정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만들어 볼게요. 먼저 이 아래 평면을 선택을 하고요. 스케치 작성 누르면 이렇게 되는데 일단 잘 안 보이니까 또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면 단면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구성에서 검사에서 이 단면 분석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거를 누른 다음에 이 면을 선택하면 이 면을 기준으로 해서 이 물체가 잘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확인을 딱 누르면 위에 부분이 안 보입니다. 여기를 또 눈을 가려주면 본체가 아니라 분석의 눈을 가려주면 이렇게 보였다가 또 단면을 분석을 누르면 단면이 보여집니다. 단면이라는 말은 자른 면이란 뜻이에요. 단이 뭐 자르다 이런 뜻이고, 그걸 하면은 그 안쪽 내용을 쉽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그림을 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면을 선택하고요. 스케치 작성을 누르고 또 중심 직사각형을 누릅니다. 이렇게 선을 대강적으로 그린 다음에 치수를 넣어주면 까맣게 됩니다. 그럼 가로가 55 정도 하면은 여기 보면은 다 까맣게 됐어요. 그러면 더 이상 치수를 넣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스케치 마무리를 누르고 이렇게 보면은 이 면에 스케치가 된 걸 볼 수가 있고요. 돌출이라는 걸 명령어를 눌러서 이렇게 안쪽으로 내려서 깎으면 이 본체에서 안쪽이 푹 들어가게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스프링이 고정될 부분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거는 만들려면 또 옆에 있는 것들이 안 보이기 때문에 단면 분석을 눌러서 잘 보이게끔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잘린 면이 보이죠. 그런 다음에 다시 분석을 누르면 다 보입니다. 다음은 다시 누르면 이렇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 면을 선택하고 스케치 작성을 누르고요.
선을 하나 이렇게 그어줍니다. 이 세모가 뜨는 거는 다시 보여줄게요. 세모가 뜬다는 거는 그 여기서부터 요 선 사이의 중심이라는 뜻이에요. 선 명령어를 누르고 이 주위에 선 주위에 마우스를 이렇게 갖다 대면 중심이 되는 지점에 세모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 선 사이에 중심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한번 누르고 이렇게 끝에도 누르면 중간에 선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선을 또 점선으로 만들고 여기에다가 점을 한번 찍어 볼 건데요. 작성에서 점이라고 있습니다. 이 점을 누르고 여기 하나 찍고 여기 하나 이렇게 찍을게요. 그런 다음에 치수를 또 넣어보면 여기서부터 여기를 4mm, 여기도 4mm 이렇게 하면 면에 점이 위치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스케치 마무리를 하면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작성에서 요 구라는 명령어를 쓸 건데요. 요거는 구라는 건 축구공처럼 둥글둥글한 물체를 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를 눌러서 구의 중심을 위치시킬 면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아까 점을 찍은 데다가 이걸 위치시키면 이렇게 정확한 위치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의 크기를 이제 한 3mm로 잡고 이 빨간 표시는 잘라내기라는 뜻인데 잘라내기를 하지 말고 새 본체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 구가 독립적으로 생겼어요. 이거 본체 2랑 다르게 본체 3이 구가 생겼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구를 또 만들어 볼게요. 잘라내기가 아니라 이것도 새 본체. 그러면 이 둥글둥글한 요 부분이 생겼는데 이 스프링 부분은 여기다가 딱 걸칠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둥글둥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석을 또 누르면 이쪽에는 이 둥근 모습이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반대편에는 그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미러를 시켜서 만들어 볼게요. 그럼 여기 보면 작성에서 미러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랑 이 구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객체를. 그 다음에 미러 평면은 뭐냐면 또 중심이 되는 기준점입니다. 그래서 선택을 누르고 이걸 누르면 이 면을 기준으로 똑같은 게 반대편에도 생기게 돼요. 그래서 세 번째를 누르면 확인을 눌러서 이렇게 구를 4개를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본체가 6, 5, 4, 3이 다 이제 9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구들을 또 합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본체가 너무 많으면 출력할 때 따로따로 나와요. 그래서 하나로 만들어 보는 건데, 그럼 본체 2랑 요 결합이라는 아이콘을 써서 본체 3을 이렇게 합치면 본체 2가 선택이 됩니다. 하지만 본체 4랑 본체 5랑 본체 6은 그대로 있죠. 그러면 본체 2를 또 본체 4랑 합쳐서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본체가 크게 한 개랑 두 개로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열쇠 부분이고, 본체 2는 우리가 본체라고 불리는 그런 본체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부분이 됐고요. 이러면 거의 90% 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마지막 부분은 스프링을 만드는 부분인데, 이 단면 분석을 해가지고요, 여기다가 스프링 부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면을 선택하고 스케치 작성, 그 다음에 또 기준선을 하나 또 그어 볼게요. 똑같이 아까랑 똑같이 기준선을 긋고요. 그 다음에 중심선을 또 하나 이렇게 그어 보겠습니다. 높이를 얼마로 하냐면, 중심선 높이가 중요한데 이걸 8mm 정도 18mm 정도 이렇게 하고, 그러면 중심점이 위치한 곳이 선이 이렇게 올라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스프링을 어떻게 만들 거냐면, 스프링이 우리가 흔히 아는 코일 모양의 스프링만 있는 게 아니에요. 활같이 생긴 것도 스프링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활을 당기면 활이 휘어지면서 다시 원상 복구되려는 힘이 그 스프링의 힘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형식으로 3D 프린터로 뭔가 물체를 만들어서 활 모양을 만들어서 스프링 역할을 하는 부분을 만들 텐데, 그건 어떻게 만드냐면, 여기 지름 원을 하나 그려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을 하나 그려볼게요. 원 지름이 얼마냐면 4mm 정도 이렇게 하고, 일단 원을 또 하나 그려볼게요. 여기 보면 중심에 위치하게 해서 이렇게 4mm로 만듭니다. 그 다음에 여기 스플라인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곡선을 만들 때 쓰는 명령어인데, 이걸 누르고요. 그 다음에 먼저 그렸던 원의 바깥 부분에 누르고, 한 중간 지점에 이렇게 누르고, 요 끝에를 누르고 체크 표시를 누르면 이렇게 곡선이 나타납니다. 곡선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이 곡선을 반대편에도 만들 수가 있어요. 이 미러 명령을 써서 이 곡선을 대칭시키면 똑같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약간 여기가 뾰족하죠?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눌러서 둥그란 활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여기가 약간 더 잘 휘어질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여기서 튜브가 점점 커지면 그 직경이 증가하면서 이 부분을 누를 겁니다. 이게 이제 납작해지면서, 납작해지지 않으려는 그 힘이 그 튜브를 미는 거죠. 그래서 스프링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간격 띄우기라는 또 명령어를 써서, 자, 뭔가 안쪽 부분을 만들 건데 요 선을 일반으로 만들겠습니다. 다시 간격 띄우기를 누르고 이 선하고 이 선을 누르면 이렇게 간격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한 마이너스 1mm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이 거리가 마이너스 1mm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확인을 누르면 요렇게 선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닫힌 분을 이렇게 닫고요. 스케치 마무리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돌출을 눌러서 이렇게 돌출을 시켜 볼게요. 자, 본체 때문에 잘 안 보이니까 돌출을 눌러서 스프링 모양을 만들어 줍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돌출 명령어를 누르고 이렇게 돌출하고자 하는 것들을 눌러가지고 얼마로 늘리냐면 한 24mm 정도 이렇게 늘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둥글둥글한 모양이 생깁니다. 마치 활처럼 생겼죠? 여기를 누르면 여기가 그 9라는 부분에 고정이 돼서 이제 여기는 가만히 있고 여기가 눌리니까 다시 펴주려는 힘이 스프링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홈이 있어가지고 그 9 부분에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러면 작성해서 9를 누르고 이렇게 3mm 정도로 만들면 결합이 될 수 있도록 파진 모양이 생기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작성을 누르고 9를 누르고 이렇게 하면 여기도 반구로 파지게 되죠. 반대편도 마찬가지예요. 작성을 누르고 9 모양을 누르고 9 명령을 누르고 평면을 눌러서 이렇게 3mm로 만들고요. 또 작성을 눌러서 9 누르고 이 평면 선택하고 위치를 선택하면 이렇게 잘라내기로 반구 모양으로 이렇게 파지게 됩니다. 저장을 또 하고요. 이렇게 진짜 거의 다 됐는데 이제 거의 마지막 작업입니다. 요거를 실제로 결합을 하려면 잘 안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를 약간 깎아주는 작업을 할 건데, 그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밑에 평면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스케치 작성을 누릅니다. 이렇게 보면 원을 그릴 수가 있어요. 원을 한 3mm 정도 이렇게 그리고요.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원을 이렇게 그리고 치수를 3mm만큼 이렇게 넣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3mm만큼 원을 그리고
위에도 3mm만큼 원을 그립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바닥면에 스케치가 생겼어요. 그 다음에 돌출을 눌러서 이 모양대로 깎아줍니다. 그래서 쫙 올리면 깎을 수가 있어요. 이 반만큼 깎아줍니다. 그러면 조립할 때 되게 쉽게 조립이 되죠. 이게 위에서 누르니까 그 동그란 부분하고 결합이 됩니다. 그럼 본체 2를 켜가지고 이렇게 결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략 이런 모양이에요. 그 동그란 부분이 서로 결합이 돼가지고 여기는 가만히 있고요. 여기는 활처럼 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펴지려는 성질로 스프링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없으면 그 튜브가 흐물흐물해집니다. 잘 감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하고, 그래서 분석을 누르고 다 보면은 이런 모양이 완성이 됩니다. 그럼 실제로 이거를 출력을 해서 조립을 하면 이 완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3D 프린터로 출력하기 전에 몇 가지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본체를 STL 파일이라는 걸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럼 본체를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눌러서 메쉬로 저장이 있습니다. 이 메쉬로 저장을 누르고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파일 형식이 있는데 이진 파일로 해야 됩니다. 이진 파일로 하고 확인을 누르면 이 폴더에 저장을 하겠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튜브 스퀴저 축을 엑시스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면 이게 STL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다운로드 폴더에 보통 저장이 되는데, 지금 선생님이 적은 파일이 보여요. 요거를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서 보면은 3차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본체 2도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서 메쉬로 저장 누르고 다음에 확인을 누르면 또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본체는 바디라고 한번 해볼게요. 바디, 몸체니까 바디라고 하고, 이 본체 7은 뭐라고 저장하냐면 튜브 스퀴저 스프링이라고 해볼게요. 그 스프링 역할을 하니까요. 뒤에만 이름을 바꿔서 스프링 이렇게 저장을 하면 이미 있다 그러니까 숫자를 넣어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세 가지 파일이 저장이 됐는데 이게 STL 파일이라는 걸로 됐고요. 이거를 이제 3D 프린터를 이용하는 업체에다 보내거나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알아서 출력을 해주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학교에는 3D 프린터가 있어요. 그 밑에서 작동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다 넣으려면 슬라이싱이라는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3차원 물체를 겹겹이 잘라서 기하학적 값들을 저장을 시킨 다음에 그거대로 이제 기계가 움직여서 G코드라는 값을 읽어서 작동을 해서 물체를 읽어내는 건데, 뭐 한마디로 말하면 기계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물체들을
가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작업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불러오기를 누릅니다. 스프링과 바디를 불러오겠습니다. 그러면 요렇게 세 개가 불러와지는데 요거를 배치를 잘 해야 돼요. 지금 이게 슬라이싱 프로그램이라는 건데 이제 회전을 시켜서 이렇게 만들어서 3D 프린터가 잘 출력할 수 있게끔 위치를 잡아줍니다. 이렇게 움직이고 또 이거를 적절하게 회전을 시킵니다. 이렇게 회전을 시키고 요 스프링도 이렇게 움직이고 회전을 시켜서 준비를 작업을 마칩니다. 위치가 약간 떨어졌죠. 약간 가까이 위치를 하는 게 기계가 멀리 갈 필요가 없어서 빨리빨리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양은 위치는 잡아줬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슬라이싱 값들이 있는데 이런 값들은 전문적인 것들이라서 다 설명하기는 어렵고 이건 이제 그 노즐의 굵기입니다. 0.3mm로 할 수가 있고요. 0.1mm로 하면 아주 이 피부 스킨이라고 하는데 이게 아주 예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출력 시간이 너무 느려가지고 이제 보통은 0.2나 0.3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필이라는 값이 중요한데 이거는 또 물체 안을 얼마나 채우겠냐 그런 뜻입니다. 100% 하면은 이 3D 물체가 아주 단단해지고요. 한 20% 하면은 아주 속이 빈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건 이제 서포트라는 건데 이거는 그 위에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지한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빌드 플레이트 요 값은 뭐냐면 이제 바닥에 어떻게 붙이겠냐 이런 뜻인데 이게 잘 안 붙을 수가 있어요. 스프링 같은 경우는 잘 안 붙어서 이 레프트라는 걸 해주면 잘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스라는 버튼을 누르면 슬라이싱 작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5시간 정도가 걸린다고 나오죠. 아주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이 프리뷰스라는 버튼을 누르면 우리가 할 작업을 미리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 바닥에 잘 붙게끔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과자의 엄마손 파이라는 걸 잘 알 거예요. 그것처럼 겹겹이 쌓아 올리는 작업을 합니다. 몇 층까지 하냐면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205층까지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D 프린터가 조금씩 움직이면서 층층이 작업을 합니다. 그 다음 이걸 잘했으면 이제 Save to Disk라는 걸 눌러서 여기 보면은 C5 Tube Sketcher Axis 2 뭐 G코드 파일이 나오는데 이 G코드라는 건 이제 기계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말하면 3D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STL 파일로 만들고 STL을 기계가 알아들을 수 있는 파일로 한 번 더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고요. 이걸 저장을 하고 이거를 3D 프린터에 넣으면 이게 똑같이 나옵니다. 일단 모델링 파트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